완벽하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굳이 임산부에게 맞춰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산부가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될 경우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및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임산부라고 해서 금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죠. 물론 임산부 데이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의 선택사항 정도로 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임산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세계 최고 권위학술지인 NEJM에 등재된 연구 논문이고요. 임산부에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을 투여 후 1년 동안의 안정성을 검토한 미국 연구 데이터입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을까요? 약 35,000명의 임산부가 mRNA 백신을 맞았는데요.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한 부작용이 더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백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들이었죠. 오히려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함, 발열 등의 전신적인 증상들은 임산부가 아닌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죠. 그러나 오심이나 구토 증세는 임산부에서 조금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은 결국 백신이 태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산부가 백신을 맞고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한 데이터는 82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정성을 검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도 현재의 시국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데이터이니 꼭 참고해보세요. 백신을 맞은 827명 임산부의 출산 과정에서 자연유산 12.6%, 사산 0.1%, 조산 9.4%, 크기나 체중이 작은 부당 경량아 3.2%, 기형아 2.2%, 출산 후 신생아 사망 0%를 보였는데요. 이것만 보면 백신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아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적인 임산부들에서도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 발생률과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발생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백신을 맞은 임산부에서 비율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데이터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라고 해서 백신을 피하는 게 정말로 이득이 될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염이 될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는 아니에요. 827명의 대부분은 의료계통에서 일하는 특수 직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산부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므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 또한 신뢰도가 높은 비교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백신이 아기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이 연구 논문의 저자 또한 신뢰도 높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는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한 백신 부작용이 더 있는 것은 아니다. 827명의 데이터로만 본다면 백신이 태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특별히 더 있진 않았다. 827명만 본다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산부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사항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임산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이 데이터만으로 백신이 안전하니 임산부도 꼭 맞으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만일 임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과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연구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